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오늘 제가 밥 사줬거든요. 아, 오늘 시작이 본인이 좋습니다. 굳이 막 내겠다고. 내가 밥 사줄 수도 있지. 네, 그렇죠. 그래. 세진아, 네. 그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또 있다는 얘기를 나 들었어. 아, 뭐 또 그 누나를 딱 한마디로 탁 설명을 하자면? 표현의 마술사?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말로,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 부족하다. 근데 이분은 그게 가능한 분이에요. 아, 그래? 나 너무 궁금하다. 네, 바로 우리 빨리 모셔보자. 모셔보자. 누나, 들어오세요! 오! 아니, 야, 게스트.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생 설레면 햇살이 거짓말 같아. 널 좋아해. 원 없이 뭐 울고 싶으면 울고 좋은 만남들을 가져가자. 포토를 잠깐만 사주세요, 포토. 아, 키가 굉장히 크시다. 인간 보도. 어머. 굉장히 스태프를 혹사시키고 있는 저기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원래 태준이가 있을 때. 제가 들었던 적도 있어요. 원래 태준이가 들었습니다. 한번 V자 한번 날려주세요. 아, 예. 아, 예. 아. 하트도 한번 날려주세요. 하트 싫어해요. 하트 싫어합니다. 아, 진짜? 아, 싫어하죠? 하트 싫어요. 어. 아, 또 이렇게 정상인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럼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사가이자 또 라디오 DJ 하고 있는 김이나라고 합니다. 아! 아니, 생각보다 너무 예쁘시고 키가 너무 크셔서 깜짝 네, 놀랐어요. 키가 커요. 금발 잘 쓰는 게 이렇게 이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 아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 네, 저도 사석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세팅을 안 하시거든요. 저희가 주로 이렇게 뭔가 분칠을 하고 만날 일이 없고 주로 운동할 때 선블락을 바르고 만나는 아, 선블록만 선블락을 바르고. 네. 서로 눈밖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예, 다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가리고. 하니까 되게 친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제가 좀 친해질 수 있는 유형이 몇 있는데 좀 이렇게 차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막 이렇게 잘 친해져요. 네. 근데 누나가 전부터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자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랑이야, 그냥 자랑 타임이에요. 너는 너무 약간 좀 완벽한 느낌이어서 재미가 없다고. 오가 아니고 잠깐만.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빤듯하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잼인 게 유일한 흠이다. 평소에 태진 씨라고 부르세요? 혜진이. 사실 저희가 호칭 정리하는 게 있는데 태진이는 누나. 저는 태진이. 태진이. 너는 어떻게 부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언니? 불러? 저는 뭐라고? 저는 동미야? 동미야. 동미야라고 하면서 존댓말을 하는 것도 괜찮은. 그죠? 누나 칠구. 79 아니세요? 칠구. 언니인데? 내가? 아니. 아니요. 원래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 명이 7788이었다가 나와. 나 뭐라고 해야 되지? 작가님? 김가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줄여서 네, 김가.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러면 작사가님이라고 작사가님. 그러면 작사가님 그러면 언니 한번 해주세요. 동미야보다 언니로. 네네. 언니. 감사해요. 어떻게 왠지 나보다 언니 분에게 언니 하니까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누나를 한번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랑 한번 해줘. 누나 자랑. 네, 우리 이나 누나는 일단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이나 이렇게 이름 석자를 쓰면 567건이 나옵니다. 작품이 그렇게 아, 검색이 진짜? 되고요. 많이 썼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왜 저작권 때문에? 네,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어. 제목만 들어도 그냥 헉소리 나는 곡들이 있는데 이러다 부하거래, 내가 미쳐. 예, 아브라카다브라, 그러다 미쳐 내가. 아 미쳐네. 이러다 미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누나? 내가 네. 미쳐. 아 누나가 미치고 싶군요 지금. 네네네 그렇네요. 또 아이유 좋은 날, 씨의 좋은 좋은 날. 날, 시크릿 나는 가든 유, OST 이거. 김범수, 나타나, 뭐 이선희 선생님의 그래, 나 저는 그중에 되게 그대를 좋아해요. 만나, 맞아. 뭐 언니스 맛집, 아이브, 아이엠, 그리고 최근에 또 트롯계 이제 스타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오늘이라는 오늘. 곡인데, 네, 제 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래입니다. 이렇게 한국 가요계에서 없어서 안 될 작사가이자 DJ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온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공감의 정사. 작사가 김이나 씨입니다. 아. 자,
저희가 사실 공감의 정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드렸어요. 어떠세요? 저는 머리로 공감을 많이 잘 하는데 가슴까지 같이 공감하는 일은 또 따로 있고 그렇게 좀 나뉘는 것 같기는 해요. 머리로는 이해해. 근데 내가 가슴으로 동의는 안 된다. 좀 이런 식으로 저는 공감을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럼 혹시 가사 쓸 때도 그렇게 가사 쓸 때는 이성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어떻게 표현할지 그 과정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그 이성의 영역을 많이 쓰는 편인데 제가 쓰는 좀 단어들이나 어투가 공감 쪽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어 보이기는 화법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TV에 나온 저를 보면 저는 그렇게 늘 느껴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거를 뭐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까지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걸 다 이해해주고 다 봐요. 그래서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이 때로는 시청자, 청취자 입장에선 맞아. 내가 하고 맞아. 싶은 말이야. 이렇게 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하여튼 이런 왜 스스로를 잘 모르겠어갖고. 아니 뭐 왜 네. 공감의 정상인지 우리가 딱 정상 회담을 통해서 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막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명과 내 이름의 뜻은 김이나고요. 1월 이자에 아리따울 나 혈액형은 기영. MBTI는 INFJ인데 T와 F가 T와 F. 가구 5일로 있어요. 제 기본 기질은 F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감정 컨트롤 잘 못하는 사람인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억제하고자 살면서 T력이 좀 많이 스스로 좀 발달을 시킨 게 아닌가. 억제기가 되게 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어떨 때가 감정이 잘 이게 골프 칠 때 공이 안 맞아요. 그치? 저는 너무 짜증나지.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되게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저라고 믿었거든요.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막 되게 그런 칭찬 많이 받으니까. 아니 골프를 쳐보니까 하나도 네, 굉장히 옹졸하고 희생이 많고 경쟁심도 높고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마주하게 하는. 그거 재밌다. 나는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편이다 아니면 받는 편이다. 받는 편. 제가 30대 때 한참 이제 20대 동생들이 연애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애 상담을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하트 시그널 때문에 맞아. 실제로 좀 잘 하기는 했어요. 근데 하트 시그널 보고 별로 저랑 그런 깊은 이 친구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와서 그래서 저는 사실상 디스패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네, 대단한 친구들인데 근데 어쩜 이렇게 연애 고민은 그냥 내가 중고등학교 때 하던 거 똑같구나 그냥 그대로구나 이게 좋아하는 걸까 이게 마음 식은 걸까 그냥 똑같은 고민 있잖아요. 그럼 제일 못하는 고민 상담은 뭐예요? 답정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정해놓고 그 남자랑 다시 만나 이거를 얘기해주길 바라는. 아니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소리를 듣고 듣고 싶거나 그런 식이었구나 싶으면 저는 더 심술이 나기 시작해서 더 안 해요. 그게 더 안 해줘. 내가 듣기에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더 약을 올리고 싶어서. 학창 시절 나는 글을 좀 쓰는 학생이었다. 맞아요. 작사가 생활 몇 년 차? 21년 작사가의 길로 이끈 사람은 김용석 작사 데뷔곡은 성시경의 10월의 눈이 내리고 김이나가 쓴 노랫말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특징이 없다. 제가 말한 특징이 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칭찬인 건데 이거 누가 봐도 김이나가 사네라는 특징이 없을수록 작사가로서 되게 맞아요. 좋은 작사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가수와 이 곡에 최적화된 거를 쓰고 공통 분모가 나로 엮여지지는 않는 데뷔 후 처음으로 받은 저작권료는 얼마? 6천 몇백 원? 진짜요? 그럼요. 저 만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도 6천. 적어도 10,000원 넘죠. 어떻게 6천을 많아?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하네. 나의 노래 중 저작권료 탑 3를 꼽는다면? 1위는 무조건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다음에는 아마 제 느낌의 아이유의 너랑 나. 너랑 나. 좋은 날일 줄 그 알았는데. 좋은 날은 되게 그 센세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체감 인기나 이런 건 더 컸는데 너랑 나가 더 길게 갔어요. 노래방에서도 좋은 날이 아마 3단 고음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제비로 맞아요. 부르다가 나중에는 캐주얼하게 부르기 힘든 어. 너랑 나가 많았고 3위는 아마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아닌가.
아, 이선희 이선희 선생님. 네네네. 정확하는 게 모르는데 네. 1등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역주행해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곡은 몇 개 있는데. 기대하고 있어. 예측 기대하고 있어. 아니 아니, 오늘 역주행 괜찮지 않았어? 아니 나름 우리 크로스오버 쪽으로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왜 그래 너? 아니 전 아니 혹시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내가 잘 썼다. 그런 거 그럴 그런 수 거. 있지. 그리고 이 친구도 너무 잘 불렀네 한 게 그 몬스타엑스 기현의 그 청춘 유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자기가 그러면서 인정하는 청춘의 이야기. 난 진짜 미친 듯이 달려왔다. 진짜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내용인데 특히 이제 그걸 아이돌 출신 멤버가 부르니까 더 와닿는 게 그러네요. 되게 불안해서 더 달렸던 그래서 어리석었던 그래서 더 달렸던 그때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완벽해져야 되니까 그 실수만 보잖아요. 네, 아이돌들은 실수. 특히 그거를 보정해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의 막 지난 시간을 상상이 막 되면서 되게 좋은 노래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랑을 더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뭐 손태진의 오늘이 있겠다. 아이 또 그런 얘기를 또. 저 뉴스와 오늘 들어주면 네. 좋겠어요. 이 작사를 하게 된 계기가 약간 진짜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우연과 운이 진짜 많이 따르는 것 맞아요. 같은 게 김영석 작곡가를 우연히 이제 만나 뵙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김영석 작곡가님을 우연히 만나는 것도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그것부터가 좀 운이 있는 편이었던 것 같고 근데 작곡가가 콘서트를 하는 일은 되게 이례적이었는데 그걸 김영석 작곡가님이 했었어요. 김영석 위드 프렌즈라는 공연. 제가 1열에서 사진을 막 찍어갖고 그거를 쫙 포스팅을 해서 정성스럽게 막 리뷰도 쓰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보러 오시라고 하고 제 블로그 주소를 드렸거든요. 근데 보시다가 되게 감동이다. 나중에 너가 글을 맛있게 잘 쓴다. 그래서 너 같은 애들이 가사 쓰면 잘 쓸 거야. 나중에 한번 가사 쓸 그거 되면은 한번 줘볼까 했더니 전 너무 좋죠 하다가 그리고 바로는 아니고 한참 있다가 진짜 기억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데모를 주셨던 게 그게 10월에 노래예요. 그렇다 이렇게. 내 평생 직업은 작사가다. 그렇다 아마도 아닐까? 그렇다.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작곡까지 공부 아니면 전혀 다른 직업 준비. 다른 직업 준비? 작곡, 작사 둘 다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충분히 왜 때문에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네. 아 네, 힘들어서. 지금 이걸 하나로도 지금 충분히 벅차. 둘 중에 하나만 하려면 하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그냥 일을 했다면 그런 걸 잘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비서, 보좌관 한 사람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는 일? 되게 의외다. 제대로 뭔가- 커스터마이징. 네, 그러니까 작사하는 태도도 약간 그런 좀 약간 제가 시녀의 기질이 있나 봐요. 뭐야? 아니, 난 약간 노예 근성 아무튼- 있잖아. 예. 저는 그거 있어요. 태생적으로 누군가를 제일 위에 있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너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반대일 때 편하거든요. 약간 영부인 느낌도. 아 싫어. 근데 저는 분명히 권력을 남용할 것 같아요. 함께 작업한 가수들 중 나를 긴장시켰던 가수는? 조용필. 그래 그럴 것 같아. 제가 또 이름값을 잘 눌려요. 아, 꼴꼴 웃으시던 언젠가 꼭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가수는?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나훈아. 나훈아 선생님. 아 나훈아 선생님. 아무래도 최근 또 우리 임영웅님께서 또 신곡 작업을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오. 따뜻한 온기가 통장으로 좀 온기가 부럽다. 작사가로서 직업병이 있다 없다. 직업병까지는 아닌데 노래 들으면 이 부분에서 이거 데모에 이렇게 불러놔서 가사를 이렇게 썼나 보다 이런 게 들리는 거 있어요. 오, 들리세요 그게? 주로 댄스곡들이 그런데 그게 자꾸 생각나요. 노래 들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여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썼겠지. 누나 이게 가이드라는 게 알아. 때로는 영어. 나 들어봤어. 아 그래? 우리 남편 가수라니까. 야, 나 혹시 몰라서. 나 들어봤어요.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막 해놨더라고. 시청자분들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상한 맞아요. 말도 안 네. 되는 영어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 데모도 들어봤지만 하지만 제일 웃긴 데모는 저는 종신이 형인 것 같아요. 무슨 거 어떻게 하지? 일본어로 하나? 영어로 할 때도 많아요. 어떻게? Ride up in the mile outside there. 딱 그 특유의 그게 어떻게 있어요. 나 들리는 것 같아. 그 정도면 너무 정상적인 거지. 그럼? 나는 그래요?
에베데베레베데베레베데레데데데 막 이렇게 이렇게 뭐야 왜? 해놓고 이민수 씨 그 좋은 날이 네. 아브라카 쓰신 이민수 씨는 프레디 머큐리처럼 불러놔요. 근데 그 가창력은 아닌데 그 창법으로 왕 진짜 아나 너무 듣고 싶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가이드 너무 재밌구나. 자, 더 부담스러운 섭외는 오디션 심사위원 아니면 리얼 관상 예능. 심사 내가 더 싫어하는 사람, 염치 없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염치 없는 사람 내가 더 좋아하는 말 찰나하다 기특하다. 찬란하다. 일주일 휴가가 주어진다면 게임 골프. 네. 나의 작업 스타일은 시간 정해놓고 작사 아니면 필 받았을 때 몰아서. 아둘 단데. 둘 중에 하나. 제가 근데 방송이나 라디오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저는 그냥 딱 직장인처럼 일했어요. 그냥 작업실 나가서 안 나와도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오늘은 안 나오는구나 말고 나갔었어요. 그냥 출근 개념으로. 이게 창작이잖아요. 네.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쥐어짜면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렇죠. 모르니까 네. 아 나와요. 진짜 쥐어짜면 나오는데 어. 쥐어짜도 안 나온다라는 그 창작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창작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이 계속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오지. 쥐어짜면 나온다. 그런 막 말들 상당히 고통, 뭐 예술의 뭐 원천, 영감 이런 말 때문에 자꾸 더 어려운 이미지가 쌓이지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21년 동안 쭉 한 사람으로서는 제 개인 경험에선 그래요. 그 작곡이나 작사가들의 약간 고정관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가다 갑자기 딱 바람이 부는데, 잠깐만.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 근데 그렇게 작업하는 분들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뭐 행동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 사전이 있어요. 국어 사전. 국어 사전 보다 보면 무조건 힌트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풀어 나가는 그 첫 킥스타트가 중요한 거라서. 연기도 첫 대사가 중요해.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가 국어 사전에서 보면은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다라는 이제 의미 그 서술이 되거든요. 사전적 의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랑하다라는 단어의 본질은 그리움이구나. 뭐 그런 그리움이라는 게 되게 좋은 감정이 뭐 이거 뭐 거기서 시작이 된다든지. 오, 국어사전 너무 어머. 아니, 그래도 이게 밖으로 나오려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맞아요. 위해서 어떤 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확실히 진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아지는 네.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인풋이 들어간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자양분이 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진짜 어릴 때 독서량이 정말 많았고 최근에는 완전 줄었죠. 그래도 한 권을 읽으면 한 6개월이 기억이 달라요. 코어 운동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달리기 하는 거랑 막 그런 차이로 이게 결국 그냥 다 뇌도 신체 일부잖아요. 근데 그 근육 훈련을 시켜놓고 내가 가사를 창작을 하는 거랑 그냥 뭐 내 감성에서 뭐 영감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확신이 제가 자꾸 일을 할수록 이제 느낀 거죠. 그냥 이건 내 몸이 하는 일이고 나는 울보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어릴 때랑 남편한테 친구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준 적이 있다. 이길 자신 있는 쪽, 말싸움 아니면 몸싸움. 몸싸움 슬럼프가 올 때 극복하는 편 아니면 외면하는 편. 외면 이때 내가 버닝 아웃 됐구나 했는데 그때 일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힘들 때 더 학대하는 느낌 스스로 저도 진짜? 그랬어요. 변태들이 네. 힘들 때 막 그냥 더 극한의 상황에 넣으면 그게 힘들다라고 가만히 앉아서 느낄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자신한테 좀 과몰입한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지치도록 일을 많이 하는 내 자신을 이게 메타 시선으로 바라보며 멋진데? 지금 아주 나 괜찮은데? 현대 사회의 아주 신여성일세. 약간 그리고 스케줄 할 때 이동하면서 갑자기 또 카메라 줌아웃해서 보면 내가 막 카니발을 타고 매니저가 있고 난 뒤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어. 너무 피곤 잠을 못 자고 나왔지만 굉장히 지금 성공한 지금 나 방송이 나 지금 신여성인데. 장난 아닌데 나 지금 와 스타인데? 그러면 좀 덜 힘들어요. 그러네. 그렇게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 벌써 울보 여기서부터- 소리 그 보통의 언어들 네네네.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랬나요? 네네. 제가 또 썼나요? 그러니까 네. 소문난 울보였다는 소문난 내용이 울보였다. 있어요. 내용이 어릴 때. 있어요. 눈물이 좀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것 중 하나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펭수 크리스마스 캐롤 가사 쓸 때 그냥 울어도 된다라는 가사를 아 울면 안 돼. 울어도 우는 아이에게도 선물을 진짜. 주는 뭐 그런 막 너무 쓰고 좋다. 했는데 아 그러면 혼자 이렇게 작사할 때 딱 그 작사 딱 끝냈어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쭉 읽다가 갑자기 내가 이런 적 쓴 없어요? 가사에 가사에. 봤으면 좋겠는데 가수가 부르고 난 다음에만 느껴져요. 어. 제가 쓰기만 했을 때는 모르죠. 이게 소리로 나와봐야 하는 거라. 아니 이것도 궁금해요. 저희도 연기하다가 대본을 받으면 이 대사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사를 딱 받았을 때 어때요? 어땠어요? 전 진짜 농담 아니고 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앨범에서는 이제 어떤 게 타이틀이 되느냐 이럴 때가 있는데 이 노래 때문에 그 앨범 전체가 잡혔었던 거예요. 색깔이 컨셉이. 정해졌어. 네. 이 얘기 처음 들으셨어요 오늘? 아니 전 뭐 가사 때문에 타이틀 됐다는 소리 하도 많이 들어요. 아, 또 그래.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네, 감사하죠. 아니 다음 질문 빨리 넘어가야지. 그러면 그 외에 라디오 사연엔 좋게 슬픈 사연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 많이 오죠. 그럼 그런 거를 읽다가 혹시 우신 적은? 울컥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되게 딱 여기까지 올 때쯤 되면 저는 그게 정말 탁 그 잡히는 편인데 한 번 오히려 그런 거에 잘 참다가 제 첫 번째 별밤 첫 번째 PD가 이제 홍희주 PD라고 그 친구가 1년 하고 마지막 날이었는데 자 그리고 연출에 홍희주 하는데 거기서 그 다음 주를 못 읽을 정도로 오열을 한 거예요 생방송. 아, 뭐 엄마랑 전화 연결하고 이럴 때도 안 울어 사람들 다 나 올리려고만 아, 일부러 시켰는데도 뭐안 울어놓고 갑자기 그 순간에 한 번 흔들리면 이제 완전 그거 확 나오는구나. 땐 문이 열리듯이 어. 와르르고 평소에는 아예 딱 그냥 수문장에 있는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날 때 저는 좀 눈물 쪽으로 가요. 그런 사람도 아 있지 맞아요. 않아요? 저도 약간 그래요. 제가 제 일에는 분노를 잘 안 하는데 남의 남의 일에. 일에는 네. 화가 이렇게 어. 그러니까 내 일에서 참았던 분노를 거기서 터트리시는 남의 일에서 정의로운 척하면서 터트리나 봐요. 아니 그럼 그 왜 당사자는 언니 그러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그 친구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저를 말릴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받았으면 들었으면 했던 말 아니면 봤으면 하는 행동 친구로부터 그러지 않았었나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걸 잘 기억을 했다가 이제 다음에 골프 그래. 골프 칠 때 누나가 안 맞으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 배신화네.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진짜 누나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괜히 이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골프 치다가 우신 적은 화가 나서? 울 뻔한 적 있어서 진심. 근데 저 이거 그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 같이 많이 있었을 때 진짜? 누나가 진심 안 맞아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울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고작 울컥하지? 요만한 공 때문에. 골프 치는 분들 아마 좀 공감하실 텐데 이게 되게 이상하게 감정을 건드리는 운동. 맞아요. 멘탈 경기. 네, 다른 운동들은 그냥 뭐 안 되면 오늘 좀 안 되나 보다 한다는데 뭐 다른 지인들 말로는 골프는 이상하게 빈정이 상한다고 안 맞으면 골프는 참 배신감이 많이 드는 스포츠입니다. 내가 뭐 한 거지 싶어요. 나 왜 돈 썼어? 네. 나 왜 연습 돈 왜 썼어? 한 티 왜 꼽아? 비싼 공 왜 써? 골프에 왜 입어 네 주제에? 근데 이런 얘기를 치면서 카트에서요. 너 왜 이러고 있지? 나 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되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거지. 자격이 없고. 죄송해요. 우는 타이밍에 이렇게 즐거우려나 모르겠어. 너무 웃기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얘기 토크다. 토크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근데 이분의 공감 능력들은 어디까지인가 또 맞아. 대단하게 느껴지는 맞아. 그런 순간이었어요. 작사가님 어떠셨어요? 또 이뻐하는 동생 태진이가 진행하는 또 우리 또 정상인들 오셔서 출연하신 소감이. 태진이야 뭐 늘상 너무 한결같아서 그게 제가 그 한결같은 사람한테서 좀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태진이 희한하게 진짜 이게 그리고 우승한 순간 뭐 보통 그때는 사람이 약간 좀 거품이 올라가지고 똑같아 이게 근데 다 재미가 없어. 자신의 음악처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목소리대로 생긴 딱 되게 저음에 두껍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동민님이 처음 네, 얘기 네, 들어봤잖아요. 네, 네. 제가 되게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진짜로 듣고 있다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들어서가 아니라 진행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면 순간순간 나를 보고는 있지만 얘기를 이 다음 얘기를 아, 생각할 맞아요,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근데 너무 그 순간순간 너무 듣고 계셔서 그런 눈빛을 보면 말을 되게 잘 하게 되고 그래서 이문세님 라디오에 제가 게스트로 라디오를 첫 데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되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첫 게스트인데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다른 라디오에 섭외돼서 얘기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DJ 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문세님께서 그렇게 내가 편안하게 얘기를 하게끔 어떤 그 나를 바라봐주는 태도와 흐름과 진짜로 내 얘기를 듣고 나온 리액션과 근데 그게 좋은 진행자인 것 같아요. 진행은 옆에서 태진이가 일관적인 기본적으로 해주면 되니까. 나 지금 굉장히 싱어게인에서 되게 좋은 심사평 받은 듯한 느낌. 진짜 어. 너무 좋아. 뭔지 알겠지? 나 다음번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이렇게 공감의 정상 김이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신동미 손태진의 정상인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